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더 플레이스 닭꿈을 오픈한 지 이제 꼭 2주 지났는데요. 요즘 매주 오픈 기념 초청 강연회를 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특별히 인기 작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유라 작가님, 정선용 작가님. 강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꿈과 경제적 자유를 주제로 한 강연이었는데 우리 청홀림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영상을 편집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의 꿈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67분. 저는 청홀림님 너무 좋아해서 따라다니다가 성덕이 된 김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청홀림님과 인연을 잠깐 얘기하자면 텐인텐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다음에 거기 있는 칼럼을 보다가 청홀림이라는 필명의 칼럼을 보게 됐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제가 그걸 프린트를 해요. 이렇게 진짜 정말 책처럼 청홀림님의 모든 칼럼을 프린트를 하고 이분을 내가 만나보고 싶다. 그런 꿈을 이제 품게 되는데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고 책을 내신 분도 아니고 강의를 그때는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분이 블로그를 한다는 거 알게 돼요. 참고로 그 카페에다가 자기가 블로그 한다는 걸 밝히면 잘려요. 그래서 아마 그게 되게 알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제가 하다가 청홀림이라는 분이 블로그를 하는 거 알게 됐고 이제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강의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돼서 저는 청홀림님 하는 정규 강의 1기에 제가 수강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당시에 인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80명, 100명? 모집에 600명이 넘게 입금을 했는데 제발 입금 좀 그만하라고 해도 입금을 계속하는 거예요. 700명 입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원수 안에 제가 8등으로 전 입금을 했거든요. 나중에 해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난리가 난 거야. 왜 김유라가 들어있냐. 백으로.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해서 나중에 그 계좌 내역을 진짜 공개하셔서 누가 몇 분 몇 초에 넣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행운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런 인연이 있고. 전 항상 그런 열정이 좀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기필코 해내는 그런 게 저를 지금까지 오게 만든 것 같아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2024 내 집 마련 가계부,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1일 일장 돈 습관 등등 책을 썼고요. 이거 말고도 좀 있는데 이제 요금까지만. 가계부는 매년 쓰고 있고. 전 사실 금과 은을 투자로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만큼 제가 뭔가 공부를 하면은 금도 사보고 이런 거 은 알갱이도 한번 사보고 달러도 사보고 주식도 해보고 저는 NFT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고 많이 말아먹고 다 해봐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이 있어요. 해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험을 해본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이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또 모르는 여자가 앉아있죠. 다이어트 한참 많이 했을 때 제가 그 김원희 씨, 그다음에 허경환 씨랑 같이 진행하는 EBS 머니톡이라는 방송을 했었어요. 저는 원래 방송을 하기가 어려워. 이게 6개월짜리 방송이었는데 촬영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강의가 돈이 훨씬 많이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강의가 없어지니까 6개월 동안 내가 방송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저는 원래 방학마다 해외를 나가요. 해외를 못 나가잖아. 6개월 할 수 있겠네 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됐고 이 방송 덕분에 정말 많은 연예인들도 연예인들 집에 가서 제가 그 가계부 코칭도 해주고 하면서 제가 더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됐어요. 코로나 끝나고 작년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 그 호텔에 누군지 아세요? 설민석 선생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만 해도 해외 잘 안 나갔어요. 막 코 쏘시면서 나갔거든요. 이제 나가려면.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이러니까 네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제가 따라갔어요. 이때 제가 느낀 게 내가 뭔가 설민석 쌤과 동급인 느낌. 같은 호텔에 머물고 있으니까. 켈리치 회장님
켈리치 회장님이랑도 이제 인연이 있어가지고 따로 이제 소개를 받았었어요. 따로 소개받아서 만나고 그 유튜브 하시기 전에 책은 내셨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절약을 한 거에 대해 되게 높이 평가하시더라고요. 주부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모아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저는 수입의 50% 모아서 재테크를 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셔서 코로나 때 또 영상 하나 찍어서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모닝 학원 그런 거 또 그 토크쇼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VIP로 가게 되고 그랬죠. 그 신사임당님은 얘기를 어떻게 인연을 갖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신사임당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팬미팅을 한번 했었어요. 아주 예전에 그 30만 구독자였을 때 했는데, 저 당시에 되게 바쁜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팬미팅을 갈 만한 저도 여유가 안 돼요. 집이 세종이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일도 많고. 근데 딱 그날 제가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또 애들을 봐줄 수 있는 날짜였어요. 가장 일찍 가서 신사임당 자리에서 왼쪽 자리를 제가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전 말을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질문을 하고 한마디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 에너지만 난 주고 와야겠다. 나 정말 팬이고 또 보고 싶다 해서. 근데 그때 옆에 앉아있었는 저한테 말을 거시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콘텐츠를 바꿀 거래요. 그동안 혼자 했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할 거래. 저한테 인터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인터뷰 그걸 하기 전부터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 되게 초창기에 하게 됐고, 그런 인연으로 또 제 책을 또 읽어보셨다고 하고, 그리고 전인구 경제연구소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랑도 어떤 인연이 있냐면, 이분도 술자리에 술을 먹다가 막 얘기하다가 우리 동네 사람인 거예요, 세종시. 그래서 어머 우리 동네 사람이네 이러고, 우리 언제 봐요, 커피 마셔요. 그래서 다음날 커피를 마셔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다음날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 둘이 유튜브 해야 되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유튜브 하려고 자기가 스튜디오를 빌려놨다는 거예요. 저도 장비 사려고 다 알아봤는데, 그래서 장비를 제가 세팅하고 스튜디오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해서 우리 둘이 같이 쓰게 돼요, 사무실을. 세종시에. 그렇게 출발한 게 김유라TV와 전인구 경제연구소인데 너무 잘 됐죠. 그래서 근데 우리 둘이 동침이란 방송에 우연히 또 출연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반갑다고 해서 동침이 같이 출연하고, 그때 이제 함익병 원장님 또 같이 출연을 해서, 또 제가 들이대는 것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막 따라가서 원장님 팬이에요,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걸 못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번호를 왜 줘?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그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정말 유명한 분들 만나도 의외로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근데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못 본다라는 심정으로 가서 함익병 원장님 번호 따고 바로 연락해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해서 우리 셋이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부익남님 방송도 제가 몇 번 출연을 했었습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100만 부 이상의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세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본업이 정신과 의사시고 윤홍균 정신의학과 자존감 수업 작가님이시고, 제가 이분 강의를 4번을 따라다녔어요. 똑같은 강의를 4번을 따라다니고 갈 때마다 사인 받고, 그리고 갈 때마다 제가 그 요약을 해서 제 블로그에 올렸어요. 제가 이분 블로그에 댓글 다 달고 인스타그램 댓글 다 달았어요. 몇 년 동안, 한 6년?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과 이렇게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수년, 혹은 수백, 수천 시간을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사람을 얻는 사람이 저는 승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고, 사실 이것 자체가 저한테 돈을 준 건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건 없지만 좋은 관계, 그다음에 좋은 어떤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강의고요. 이제 3프로 리치고와 함께하는 그 전국 투어에서 대전 강사를 맡게 됐고, 이것도 사실은 누군가가 유라 씨가 강의하세요, 이거 다 인맥이죠. 제가 시험 봐서 여기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자기 분야에서 그 분야는 당신, 보험은 누구, 인테리어는 누구, 자녀 교육은 누구, 그게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 짱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만 짱 먹어도 괜찮아요. 전국에서 짱 먹으려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KBS 뉴스도 나간 여자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잖아? 생방송 못 나간다? KBS 뉴스 생방송이고 바들바들. 대부분 기회가 와도요, 못해요. 떨려요. 100명, 500명 있는 무대요? 못 나가요. 50명은 나갈 수 있는데 500명은 못 나가요.
녹화는 되는데 생방송은 못해요. 다들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마음에 대한 공부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서 쪽팔려도 나가자. 망하더라도 나가자. 실수해도 나가자. 뭐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이제 나가게 됐고 가계부를 어플로 하면 돈이 모이냐고요. 어플로 자동으로 막 계산되죠. 막 식비는 얼마 썼고 얼마가 나갔고 맨날 쳐다만 보잖아요. 아, 돈이 많이 나갔구나. 네.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모이고 내가 손으로 뭔가 써봐야 돼요. 올해 예산, 뭐 이번 달 예산, 얼마를 썼고 뭐를 반성을 하고 일기도 너무 좋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자 노트라는 거를 제가 재테크 처음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썼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부자 노트 전에 또 노트가 있었더라고요. 저 원래 공부를 되게 못하고 학교 다닐 때 노트 한 권이면 되는 애 아세요? 맨 앞에 국어, 중간에 막 쪼개 수학, 사회, 과학 해도 충분히 한 권만 필기를 안 해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문제집으로 공부하면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오고 나중에 전교 1등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너는 어떻게 올백을 맞니? 의대 갔거든요. 의사 됐어, 그 친구는. 그랬더니 유라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알려줘 이래요. 시험 뭐가 나오는지 다 알려준대. 아,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가 나올 건지 모르겠는 거야, 나는. 그 패턴을 분석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안 했던 제가 뭐를 하게 되냐면 머리가 되게 나빠요. 저는 저희 집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요. 제 이름도 한자를 못 써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뭘 했냐면 책을 읽으면 딱 덮는 순간 까먹어요. 참고로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한 권을 다 봤는데. 아, 심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약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제 읽으면 안 되는구나. 밑줄 백날 그어봐야 소용없어. 딱 덮으면 끝나요. 그래서 육아 노트라는 걸 처음에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육아 노트가 있어요.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책을 다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육아를 하니까 육아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육아서 많이 읽어도 애 잘 못 키우잖아요. 막 또 때리고 있고 혼내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딱딱딱 구분해서 뭐 12개월 아이한테 해줘야 될 것, 뭐 뚝뚝뚝뚝 해서 오전에 해주면 좋은 거, 이유식은 어떻게 하고 다 요약을 해놨어요. 그렇게 서울대를 갔을 텐데 내가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이 부자 노트에도 뭐 여기 보면 책 쓰기, 토지 개발, 뭐 부자 노트, 뭐 부동산 있는데 막 다 섞여 있어요. 사실은 저 안에. 그래서 뭐 경제 뉴스도 막 적고 뭐 금 투자, 달러 투자, 뭐 부동산 내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그런 것도 다 적어놨어요. 제가 어느 때부터 빚을 내기 시작했냐면 제가 찍은 부동산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이 오르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거 좋겠다 했던 것들 다 올라. 한 1년 안쪽으로 다 움직여. 6개월, 1년 안쪽으로 시세가 올라가는 걸 보고서 아, 나는 이제 내가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해도 되겠다. 왜냐면 전에는 빌려서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빌려서 했는데 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확신을 갖게 해줬던 게 부자노트고 지금도 저는 이거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요즘은 책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요약해요. 유튜브에 너무 좋은 정보가 많고 책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켜놓고 막 적어요. 멈춰서 적고 멈춰서 적고 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건 안 되는 걸까요? 그냥 목표는요, 손으로 적으셔야 되고 자주 적으시면 좋고 막 그런 얘기 있죠. 뭐 100번 적으면 된다. 사실 뭐 100번까지 적을 거 없고요. 한 번을 적더라도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적으시면 좋아요. 자,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당연히 나는 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루어져요. 당연히. 여러분 당연하게 나 이거 될 거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예를 들면 뭐 결혼할 거야 이런 거. 아이 낳아야지. 뭐 아들을 낳고 싶어. 딸 낳고 싶어. 또 내 집 마련해야지. 내가 뭐 이런 데 취업하고 싶어. 이런 대학 가고 싶어. 이 정도는 노력하면 할 수 있죠. 남들도 그냥 다 하잖아요. 근데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꿈. 그런 거를 우리가 마음 안에서 무의식에서 아, 이거 당연히 내가 하겠지라고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저축도 수입의 50% 하는 거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주변에 흔하게 없으니까. 이런 걸 이제 숫자로 적어놨고요. 이게 2014년도에 제가 적은 목표예요. 아파트 5채 투자하기예요. 그 당시 2014년도의 생각으로는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 빼고는 말도 안 된다 했어요. 무슨 2,400 저축하는 애가 5채를 1년에 사냐. 넘게 샀어요. 넘게 샀고 전 나중에는 한 아파트를 7개도 사기도 해요. 왜냐면 귀찮은 거야, 돌아다니기도. 그냥 어차피 얘가 오를 건데
한 개에 1억 이상 오를 거야. 그럼 7개 사면 7억이잖아요. 돌아다니지 말고 사자. 물건 다 주세요. 몇 동 몇 호요? 네. 몇 동 몇 호? 네. 이렇게. 그렇게 나중에 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 월 8권 이상 책 읽기. 저는 1년에 100권 정도 읽으면 딱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12 곱하기 8 하면 100권 정도 돼요. 월 8권, 일주일에 2권, 그 정도 읽으면 여러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월 1회 이상 강의하기. 제가 이때요, 강의를 거의 하지 않던 초보 강사였어요. 약간 강사 지망생? 그러니까 강사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은요, 무슨 김미경 같은 스타 강사가 되고 싶대. 언제? 그러니까 맨날 자기 꿈이랑 닿질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니까. 뭐 돈 없는데 막 1000억 부자 되겠다. 그게 아니라 강사가 되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만 강의해도 강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꿈들을 매년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을 주로 했고, 이걸 이루면서 제 꿈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런 집에 살았습니다. 곰팡이가 생기고 물이 줄줄 새고 벌레가 있는 집에 살면서 저축을 했고요. 여기서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세 아들을 키웠어요. 이 보면은 등기 필증이죠. 제가 2013년도에 슈퍼짠 선발대회 절약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았을 때 제가 그때 집이 8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아껴서 뭐 저축하나 했는데 이제 제가 다 집을 샀거든요.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방송국에서 저희 집에 막 촬영을 하러 오기 시작해요. 미친년이지. 집을 사면 떨어지는데 집을 사고 있으니. 그 언론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사실 오르는 집을 골라서 사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보고 있었고, 물론 안 오른 것도 있어요. 안 오른 것도 월세 돌리면 또 월세 수익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주로 이때 지방 투자를 2010, 11, 12까지 이제 지방 투자를 하고 있었고, 저런 곰팡이 핀 집, 낡은 집에 촬영을 하러 왔고, 많은 사람은 자기 집을 찍으러 온다고 하면요, 귀찮아요. 애들 얼굴 보여주기 싫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 집 노출되면 싫어요. 나 집 많은 거 남들이 알면 싫어요. 해서 거부하는데 나는 관종이니까 좋아요. 제가 재개발 빌라에서 오래 살았고요. 지금 현재 요 빌라가 있던 지역은 숭어리샘이라고 해서 아주 대전에서 가장 지금 프리미엄이 많은 구역으로 둔산 자이가 수영장이 있는. 근데 제가 이때 돈이 없어서 이런 거지 같은 아파트를 사고 이걸 안 샀어. 천추해안이죠. 지금 대전에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도 개판 4천이면 살 수 있었는데 저희가 250, 300이 월급이다 보니까 모아서 뭐 하나 사면 돈 없고 또 모아서 기다리고 또 그랬던 시절이에요. 우리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중3, 중1, 초4예요. 아들 셋. 요즘 사람들이 돈 많이 든다고 아이를 안 낳는데요. 자, 돈이 많이 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창조돼요. 그 사람은 하나만 낳아도 돈이 우라지게 많이 들어가요. 그 사람은. 근데 저는요, 아이를 많이 낳아도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이 들 턱이 있나? 우리 남편이 300 벌어오는데. 돈 많이 들 수가 없어. 아니, 돈이 어떻게 더 들지?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전 셋 낳았어요, 그냥. 그리고 거지같이 그냥 키웠어요. 거지같이 키웠어요. 지금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아이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껴서 우리 아이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게 좋죠.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알바를 하루 종일 해가면서 대학을 다니는 게 좋겠어요? 그렇잖아. 네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엄마 그래서 아낀다. 우리 아들이 바지 구멍이 뚫려도 말을 안 해요. 사달라 소리를. 이거는 귀웠는데 또 터졌어. 정말 이렇게 돈을 굉장히 아꼈고요. 저는 하루에 10,000원? 거의 그 정도로 생활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뭐 막 지나가다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누워서 운다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거는 부모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거예요. 왜 아이가 누워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울죠? 생각이 없는 애로 키운 거죠. 엄마가 하루에 장을 10,000원을 가지고 보는데 어떻게 3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사달라고 눕냐고. 그 3살, 4살짜리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항상 대화하셔야 돼요. 엄마가 지금 하루에 얼마를 쓰고 있고 아빠가 얼마를 벌고 우리가 저축을 얼마 하고 지금 금리 올랐죠. 대출 금리가 얼마가 올라서 우리가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 3살짜리도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부동산 얘기도 알아듣고. 우리 애들은 내가 보니까 한 2돌 때 알아듣던데, 경제를 얘기. 정말 알아들어요. 정말.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이렇게 떼쓴 적이 없어요. 자, 지금 뭐 먹고 있어? 간식으로. 김치 겉잎. 보이세요? 겉잎?
진짜 제가 뭐 아기를 위한 무슨 뭐 계란 후라이, 아기를 위한 뭐 그런 거 우리 집에 없어. 있는 어른이랑 너랑 같이 먹는다. 오늘 메인 반찬은 김치다. 먹는 거야. 우리 애들 매운 거 잘 먹고요. 파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못 먹는 게 없어요. 언제부터? 돌 지나서부터. 셋 다 잘 먹고요. 이거 애기 봐봐. 이 기저귀 차고 있잖아. 내가 김치를 꺼내려고 통을 꺼내면 뛰어와요. 와, 김치다! 엄마, 김치! 그래서 우리 이걸 보더니 이제 지인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좀 나가보라고. 근데 왜 그랬겠어요? 간식을 제가 안 줬고, 너무 슬프죠? 과자 이런 거 안 사주고. 근데 안 슬픈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건강하고요. 뭐 병원 간 적도 없고, 병원비, 보험 혜택을 받을 일이 없어. 건강하니까. 피부, 뭐 아토피 요즘 그런 거 있다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정서적으로 너무 안정되고, 김치를 먹다가 과자를 주니까 얼마나 행복해. 다른 애들은 안 행복하잖아요. 그런 게. 뭐 해줘도. 근데 우리 아이는 자랄 때마다 집이 점점 잘 살고 엄마가 소비를 하니까 너무너무 만족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 아들 셋이라고 힘들고 그런 게 없어요. 돈을 모아서 둔원 태권도 우리가 해치워버린다. 돈을 모아서 합력해서 힘을 모아서 간다. 둔원 태권도 가려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돈을 모아서 가야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신용카드 긁고 나중에 지불하는 거.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애들이 무슨 신용카드에서 마냥 돈 나오는 줄 알아. 저는 솔직히 자녀 교육, 경제 교육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애들 앞에서 카드 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엄마가 돈 많은 줄 알잖아. 그죠? 항상 돈을 모아서 뭔가 한다는 걸 알려주면 둔원 태권도를 우리 큰아들이 한 번도 여기 가고 싶다 말한 적이 없어요. 종이에다 쓴 거야. 둔원 태권도 가고 싶다. 근데 뭐를 모아야 돼? 돈을 모아야 돼. 자, 우리 막둥이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게 됐어요. 안경 얼마? 3,000원. 나는 이런 것만 지금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안경이 부러졌어요. 하나도 슬프지 않아. 그대로 가져가서 이거 테 똑같은 걸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다. 3,000원 받으시더라고요. 그 공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으뜸 플러스 안경이라고 전국의 체인이에요. 자, 이렇게 모아서 우리 아들의 꿈을 저는 미뤄줬어요. 자, 돈은 어디다 쓴다? 꿈에 쓴다. 과자랑 장난감이 꿈이에요? 그죠? 학원이 꿈이에요? 그거 말고 진짜 너가 하고 싶은 거. 축구선수 되고 싶대. 레알 마드리드 축구 캠프를 보냈어요. 아주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제주도로 합숙을 보냈고, 우리 아이가 지금 형들이 이만한데 얘 요만해. 근데 얘가 너무 좋은 거야. 엄마랑 떨어져 가는데도, 합숙을 가는데도 영어로 하는 캠프예요. 외국인이랑. 진짜 레알 마드리드랑. 그래서 꿈에 돈을 쓰는 경험을 제가 하게 해줘요. 저를 막 엄청 아끼던 엄마가 자기한테 이게 270인가 300이었어요. 2주 갔다 오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또 어느 날 바둑에 빠지기 시작해요. 방과 후 바둑을 하더니 자기 바둑을 하고 싶대. 그래서 젊어선 축구 선수를 하다가 늙으면 바둑 기사가 되겠다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둑을 좋아해. 그래서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는가 해서 판을 엎어라라는 책을 읽고요. 그다음에 이 대국이 있어서 이제 기자로 잠입을 해요. 기자라고 뻥치고 저기 들어가요. 원래 팬은 못 들어가거든요. 바둑 경기 둘 때 팬들이 가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이세돌을 만납니다. 당시에 이제 알파고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명해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우리 아들. 엄마 가서 사인 받고, 그다음에 커제라고 세계 랭킹 1위. 이분은 알파고 2.0이랑 대국을 뒀고요. 이분이 알파고 1.0이랑. 자, 이 바둑판에 사인이 알파고랑 결혼 두 바둑 기사에 사인이 있어요. 나중에 얼마 갈까요? 난 도너트로 쓰지 않아. 네, 아이들한테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여기 기운이 나온다. 세계 최고의 기운. 이 사람 중국 사람. 이 사람 한국 사람. 커제도 만났어요. 커제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가족 사진 찍고. 바둑판 두께 보이세요? 구글 그 딥마인드 CEO는 얇은 거 갖고 와 사인 받았더라고. 좋다고. 난 이만하지. 내게 최고예요. 나는 한 개에 2개 받았고 그분은 각각 받았어요. 이세돌이랑 커제랑. 모든 게 재테크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제가 이랬어요. 너 이런 바둑판 있는 친구 있어? 집에? 너 있어? 너 세계 최고 만난 친구 있어? 너는 앞으로 그런 기운을 받아서 잘 될 거야. 미신 같죠? 진짜 기운,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아이가 대회 나가니까 키 제일 작아요.
근데 상을 막 타게 돼요. 바둑도 늦게 배우고 했는데 대충 저도 이제 이기는 놀라운 경지를 이루게 되다가 노력을 안 하니까 또 중간에 그만두겠다 해서 그만둬라. 지금도 이제 근데 바둑을 즐겨요. 집에서 동생이랑. 저희 집은 세 아이가 모두 제가 바둑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가풍은 바둑이다 해가지고 막내가 이게 무슨 가풍이냐고 배우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자, 요거를 제가 선창할 테니까 후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박수 한번 줄게요. 지금 우리가 작게 말했을 때랑 크게 말했을 때랑 어때요?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공간도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애한테 짜증을 내는데 말 안 하고 이렇게 짜증 내고 있어. 속 터져. 공부도 안 하고 뭐 싸우고 그러면 그 에너지가 다 집안에 감돌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에너지를 위해서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놨고 이런 걸 정말 소리를 내고 엄마는 앞에 니는 뒤에 막 같이 따라서 막 소리 지르고 하면 에너지가 확 생겨요. 뭐 용기도 생길 수도 있고 우울한 게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될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쬐끔하고 포기해. 너무 안타까워. 6개월 하고 안 돼요. 뭐 1년 하고 안 된대. 왜 그렇게 포기하죠? 저는 뭔가 배울 때 10년은 해봐야지가 있어요. 10년은 해봐야지. 저는 실제 지금 10년 이상 투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김동률 만나기. 평생 투자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뿌리는 밑밥은 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저는 김동률을 사랑하는 김유라 작가입니다라고 출발해요. 그리고 참고로 제 아들 이름이 동률이에요. 동력동 법률률. 그래서 김동률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내 아들 이름을 동률을 지었다. 그래서 김동률이 댓글에다가 강아지 이름은 봤는데 사람 이름 처음이다 라고 달았어요. 지금 20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끈기가 있어. 난 포기 안 해. 네, 즐기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충 해도 나는 잘 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네, 되게 이제 에너지 주는 말이에요. 대충 해도 잘 된다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포기해요. 근데 만약에 대충 해도 잘 되면은 오늘도 대충 해보고 내일도 대충 해보고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다 그러면 대충 공부해보고 대충 임장 가고 투자도 한번 대충 해보고 투자 대충 해보는 것도 전 필요하다 생각해요. 하고서 또 느끼거든요. 저거 살 거 잘못 샀네.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이런 문구를 이제 적어놓고 늘 이제 보고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손으로 쓰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18년도에요. 자녀 경제교육 강사가 되고 싶다고 목표를 적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2018년 목표를 정했죠. 중국 강의를 진출하겠다라고 적었어요. 네, 글로벌로 나가야겠다. 독서법 강사가 돼야겠다. 그다음에 아이들 지혜롭고 건강하게 키워야겠다. 유튜브로 서평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 유튜브를 2018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어때요? 꿈이 좀 되게 허무맹랑하죠? 막 중국 강의 진출 이런 게. 참고로 제가 독서법에 대한 책을 쓰고요. 독서법 강의는 이지성 작가님 아시죠? 이지성 작가님이 이 책을 쓰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돼요. 성덕이 되죠. 제가 이지성 작가님 정말 좋아했는데 차유람 사모님이랑도 같이 만나고 해서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그런 책을 쓰게 되고 이 책을 보시면 이지성 작가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2023년 5월 20일에 드디어 중국 강의 진출을 하게 됩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맞고 그걸 손으로 적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미지로는 많이 안 그렸던 것 같아요. 잘 안 그려지니까. 중국 강의를 갔고 이때 그 중국이 폐쇄됐다가 5월 달에 막 풀렸을 때예요. 이제 원래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막 풀려가지고 제가 그때 거의 최초로 들어갔는데 중국 분들이 너무 환호하셨어요. 왜냐면 모이는 게 금지였대 아예. 1월만 해도요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막 그랬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가워하셨고 또 이때 오프라인뿐이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연결해서 거의 250명 정도의 강의를 했고 정말 뜨거웠어요. 중국 사람들 진짜 부자 되고 싶어요. 끝으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저는 먹고 살만하고 저는 유명하고 저는 다 가졌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앞으로 제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 부자들 많이 만나보면요 자식 잘못 키우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되게 그걸로 속 썩고 고민하고 막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 강남 부자들도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진짜 가장 메인이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높은 의식을 주기 위해서 집에다가 그러니까 항상 창의성 있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고요. 무슨 꿈을 높게 가졌으면 좋겠으면 틀을 깨는 어를 엄마가 해줘야 돼요. 틀을 깨야 돼. 도전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죠.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우리 돈을 제가 잘 안 썼잖아요. 부산을 갔는데 뽑기 기계에 환장하는 거야. 이제 맛을 본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언니가 엄마 돈 줘 하니까 옆에 있는 언니가 돈을 주는 거야. 나는 안 주는데. 아 이거 만 원 여러분 금방 써요. 저거 인형 뽑기. 애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다 얘네들이 도박에 빠지겠다. 남자애들 도박에 쉽게 빠져요. 요즘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래서 도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죠. 기계를 사다가 집에 놓으면은 되겠지.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원리가 있어요. 안에 열어보면 잘 잡히는 거, 잘 안 잡히는 거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기계의 구조를 파악한 거야. 이게 잘 잡히게 만들고 다음날은 안 잡히게 만들고 잘 잡히게 만들면 잘 잡히고 이제 그리고 그 안에 버튼을 누르면요. 돈이 이제 무료로 올라가는 또 버튼도 있어요. 이렇게 막 누르면. 실제 제가 돈을 주니까 돈을 엿다가 막 집어넣으면 올라가죠. 다 내 돈이지. 그래서 돈도 막 실컷 집어넣고 인형도 실컷 뽑고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결핍 없이 충족을 해주기 위해서 요걸 했어요. 네. 자, 본인이 인형이 돼보고 싶다고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엄마가 그릇이 커야 허용하는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하더라고. 저기 끼면 어떡하지? 그래도 근데 그게 내 불안인 거야. 한번 해봐. 끼면 뭐 톱으로 자르지 뭐 전기톱으로 119 부르지 뭐. 해가 그것도 경험이다 했는데 아이가 들어갔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죽지 않을 경험 있잖아요. 죽지 않을 경험을 계속 이제 아이들과 해주고 있어요. 자, 어느 날은 이제 동전 한번 정리해보자 하니까 어머나 개떡같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어. 역시 재테크 강사 아들은 달라요. 희귀 동전을 찾겠대. 가치가 높은 동전은 은행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원짜리는 몇 년도 50원짜리 몇 년도가 이게 희귀 동전이래요. 그래가지고 찾았어. 100원짜리 1970년. 밤새 애들이 셋이서 그걸 찾더라고요. 동전을 분류하고 그걸 보면서 저 끈기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끈기를 또 기르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학업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첫째 아들, 네. 귀하게 키운 첫째 아들이 중학교에 가더니 점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국어 58점. 사회 41점, 도덕 77점, 수학 78점, 65점. 어때요? 세종시 학군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점수를 전 안 봤어요. 아이가 성적표를 주지 않으면 저는 안 봐요. 뭐 보여주기 싫을 수 있잖아요. 점수를 모르고 있다가 담임이랑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이러길래 언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해서 성적표를 봤더니 이런 성적표였고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도록 유도를 하는 일을 하게 돼요. 억지로 공부시킬 수 없죠. 유도를 어떻게 해서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다음 학기 점수를 이렇게 만들어요. 국어 96, 수학 100, 과학 100, 영어 100. 그래서 제가 이걸 위해서 또 뭐를 했냐면 공부에 대한 유튜브 영상, 공부에 대한 책을 막 찾아보기 시작해요. 제가 이걸 또 다시 재테크 처음 공부했을 때처럼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고 무슨 문제집을 풀어야 되고 그걸 공부를 해서 학원 과외 없이 성적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걸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이고 곧 예비 고1인데 지금도 학원 과외가 없어요. 돈이 안 들어요. 자기주도 학습. 왜냐면 자기가 잘해야 공부는 결국 자기가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학원 선생님이 있어도 인강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인강 많이 들으면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딜레마예요. 돈이 있어도 모든 교육을 다 애한테 해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아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창조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는 대로 창조가 돼요. 주식 단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부정적이죠. 하다가 망한다. 근데 제가 주식 단타로 부자 된 사람을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애들을 케어하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오전에 할 게 없잖아. 애들 학교 딱 보내고 뭐 단타를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8월부터. 얼마 안 됐어요. 올해 8월부터. 지금 장이 되게 안 좋은데. 자, 종목 추천 아니에요. 종목 추천 아니고 저 주식 리딩 그런 거 안 해요. 네, 안 하고
순수하게 제가 호기심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바이셀이에요. 바이셀. 이게 여러분 1분봉, 1분봉. 몇 초 안에 돈을 버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술이야. 이걸 이때 사서 이때 파는 건데 이때만 기둥이 지금 크죠.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세 대를 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한 재밌어요. 재밌고 이게 되는구나. 그럼 이게 하락기에도 돈을 벌 수 있고요. 하락기에도 잠깐 올랐다가 다시 도로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최근에 2살 로보틱스 상장한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이제 공모주 안 됐다고 포기하고 있어. 아니요, 저는 바이해서 셀했어요. 시작하고 1분 만에. 그래서 이거를 셀을 딱 하니까 쫙 빠지잖아요. 보이죠?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게 원칙이 있더라. 모든 투자에는 원칙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제가 초반에 바이 셀 했다가 바이 했다가 쭉 가서 셀. 제가 셀을 하니까 더 이상 힘을 못 받고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실패한 것도 물론 많지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대충 해도 잘 되니까 꾸준히 실천하고 매일매일 하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거를 다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부자 되는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모두 왼손 올려주시고요. 빨간색 글씨를 힘차게 외쳐주세요. 부자 되는 길! 닭꿈스쿨과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